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 추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도 많이 벌어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어떤 것이 불법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구원호 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금융감독원에서요, 이 불법 채권 추심 유형 그리고 대응 요령을 함께 내놨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내놓게 됐나요? 예,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서 금융 꿀팁의 형태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그 불법 채권 추심의 유형 및 대응 방안도 같은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이 소비자들이 많이 시달리는 불법 채권 추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실까요? 예, 2016년 한 해에도 그 금융감독원의 불법 채권 추심 유형으로 접수된 민원이 3,776건에 달합니다. 그 민원도 많지만 유형도 매우 다양한데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든 내용을 유형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권 추심하는 유형입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반드시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사원증 등을 소지하고 채무자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 유형이고요. 둘째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 채권에 대해 추심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이미 다 갚았거나 실제로 빌리지 않은 그 빚을 갚으라고 할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반복적으로 추심하는 유형입니다. 아무리 이제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0통 이상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그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사례 중에서 본인이 어느 소속인지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할 때 사실 가장 많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채권 추심하는 주체를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가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이고요. 둘째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채권을 매입한 대부 업체 등에서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대신 채권 추심해주는 채권 추심회사의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용정보회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경우는 대부업체나 그러니까 채권 추심회사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면 바로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아까 첫 번째 사례, 그러니까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추심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신분을 밝히라고 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불법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 추심하는 사람의 신분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큰 문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그 주체가 금융회사든지 대부업자든지 또 추심회사든지 간에 그 어떤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네요. 네. 또 사망한 이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이 상속 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일단 법에서는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채권 추심하는 그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법에서는 있지도 않은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무겁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다면
더 이상 이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를 채권 추심하는 행위는 당연히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가 어떤 수준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채무 내용이 그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채무 확인서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확인서 내용에는 원금이라든가 이자, 그다음에 변제기, 그 비용 등이 정확히 이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또 불쑥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불편할 것 같지는 하지만 불법인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도 불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녁 9시서부터 오전 8가지의 시간을 말하고요. 사실 근데 반복적으로 전화 방문을 해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해질 사안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1일 2회 이상 초과하는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들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 같은 제3자에게 또 알리거나 또 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그 법률상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채무를 변제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해서 사생활 또는 그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접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뿐만이 아니고 제3자에게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항을 알게 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법에서는 직접적인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는 자에게 그 빚을 갚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사례 외에 저희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 추심인에게 적절히 대응하기 곤란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그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그 소재지나 연락처 등을 묻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엽서에 의해서 이제 그 채무 변제 요구를 하는 경우인데요. 엽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도 법으로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다양한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이미 이제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일 텐데요. 첫째는 이제 추심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추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 채무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 확인서를 어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급받아서 내가 알고 있는 채무하고 일치하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당하고 있는 추심이 불법이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 추심인에게 직접 불법 행위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추심인이 소속된 그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관련 사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어디에서 확인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채권 추심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채권 추심의 기본 방향을 정한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대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저희가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저희 신용정보실로 직접 문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정보실은 자막으로 나갔었죠. 02-3145-7850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빚이 있다면 성실하게 갚는 것이 소비자의 의무지만 지나친 독촉행위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벼랑 끝에 몰리는 일도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구원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